네, 그러면은 이제 캔버스와 툴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자, 인점, 아웃점 잡는 건 우리가 했었죠, 그죠? 인점, 아웃점. 단축키로 I5를 눌러서 인점, 아웃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캔버스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점, 아웃점은 잡았지만 현재 타임라인에는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아요. 자, 타임라인에도 우리가 어떤 점을 잡아서 나는 이전부터 여기부터 클립을 갖다 놓을 거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점, 아웃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지는 않죠. 왜냐하면 뷰어에서 인점과 아웃점을 잡음으로 해서 이 클립의 길이를 정해줬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아웃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점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 아웃하면 아웃점만 지워지게 되겠죠. 보시면은 클리어 인 앤 아웃, 인점과 아웃점을 같이 지워줄 수도 있고 인이나 아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집점이 3개가 되었죠. 자, 우리가 보통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의 편집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웃점을 지워볼까요? 자, 아웃점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편집점이 2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편집점이 3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점과 아웃점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인점은 있는데 아웃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끝점이 아웃점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점과 아웃점과 타임라인의 인점 이렇게 해서 3개의 편집점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갖다 놓고 쓸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은 이 인점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여기서 스냅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다 이렇게 인점을 찍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인점을 찍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여기다 갖다 놓겠다라는 표시인데 이거를 캔버스로 가져가면요. 캔버스에 이런 그림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는 그림에다가 떨어뜨려서 그 해당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오버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오버라이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갖다 놓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임라인에는 인점을 잘 찍지 않죠. 왜냐하면 인점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찍지 않고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으면 이 플레이 헤드를 인점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 갖다 놓으면 그 플레이 헤드가 놓여있던 점이 인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의 종류를 보시면요. 자, 인서트가 있습니다. 인서트. 아까 인서트 배웠죠? 클립이 있으면 그 클립에 내가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은 부분을 자르고 나서 그 자른 자리에 내가 쑥 들어가서 삐집고 앉아 있는 것이 인서트입니다. 오버라이트는 뭔가요? 오버라이트는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있던 영상이나 그 트랙의 그 한 부분을 깔아 뭉개서 그냥 그 위에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리플레이스는요, 어떤 클립을 뷰어에 있는 클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핏투필은요, 어떤, 아까 제가 편집점이 3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일 경우에 이 뷰어에 있는 이 클립의 길이를 억지로 이 클립의 길이로 그냥 바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의 길이가 뷰어의 길이보다 작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듀레이션이 2초고 여기에 있는 듀레이션이 4초라고 한다면 2초가 4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초가 4초가 된다?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스피드는 느려지게 되는 거죠. 2초가 4초가 되면은 얼마나 느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 원래 정속도를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속도가 4초가 되면서 2배로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배니까 정확하게 5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느려지는 것은 100에서 더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게 4초고 이게 2초다. 그러니까 뷰어가 4초고 타임라인이 2초다. 그러면은 뷰어에 있는 4초짜리가 타임라인에 있는 2초로 강제로 맞추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100이었는데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00%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이 좀 숙달되게 되면은 스피드 조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타입 붙여서 숫자를 타이핑 쳐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지 내가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슈퍼 임포즈라고 되어 있죠. 이 슈퍼 임포즈는요, 자막을 놓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타임라인에서 최상단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최상단이 아니라면 자막이 위에 있는 클립에 가려져서 아예 보이질 않겠죠. 그래서 항상 자막은 최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슈퍼임포즈는 항상 최상단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인데 트랜지션과 함께 갖다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버라이트 위드 트랜지션은 오버라이트를 하는데 트랜지션과 함께 갖다 놓는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다 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제가 오버라이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버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냥 덮어 씌워져 버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립은 어떻게 됐나요? 없어져 버린 거죠.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with transitio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 with transition. 자, 오버라이트가 됐는데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 각각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죠. 이 트랜지션은 어떤 트랜지션일까요? 자, 뷰어를 올려보았습니다. 올려보았더니 뭔가요? 크로스 디졸브예요. 그런데 트랜지션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갔을까요? 자, 크로스 디졸브는요.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에 보시면은 크로스 디졸브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트랜지션이에요.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디폴트 트랜지션이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트랜지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트랜지션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크로스 디졸브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편집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일단 기본 적용 트랜지션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디졸브를 기본 트랜지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실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t Default Transiti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디졸브를 많이 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로 해 놓으신 다음에 어떤 특정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일단 크로스 디졸브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내가 가지고 갔을 때 with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면은 디폴트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서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서트를 그냥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서트를 했더니 아까 오버라이트 할 때는 얘는 지워졌지만 지워지지 않고 제가 플레이 헤드를 놨던 그 부분을 자르고 그 사이로 이 인점 아웃점 잡은 클립이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with 트랜지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서트가 되었는데 트랜지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